대표님, 보면은 이렇게 전자책이 많은데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 이유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뭐 19만 8천 원짜리, 만 원짜리, 6만 6천 원짜리, 35만 원짜리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아, 싸다고 잘 팔리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느끼셔야 되거든요. 보면은 만 원짜리는 판매 건수가 31개인데 근데 20만 원짜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181건이나 팔렸어요. 20만 원짜리 상품도 102건이 팔렸고 거의 뭐 40만 원 되는 이 책도 46개나 팔렸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싸고 많이 파는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겠구나, 그 기본 논리부터 지금 실패한 거예요. 싸다고 많이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싸게 많이 파는 방법이 크붕 시장에서는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살펴보면은 대부분 요즘에 5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높아졌고 만원짜리 보면은 상대적으로 판매 건수가 낮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요 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이 여기 딱 보면은 미리 캠퍼스에 이제 존재하는 그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리 캠퍼스에 나와 있는 거를 써서 별로 사실 고퀄리티처럼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부업으로 달러 벌자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분의 전자책에서 전달하고 싶은 말이 부업으로 달러 벌자가 핵심인데 보시면은 이 문장이 굉장히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부터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가격은 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시고요. 제가 만 원에 팔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페이지 수는 한 67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차부터 살펴보면은 수익형 블로그 강의를 들어가면, 그리고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소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소제목이 이렇게 많고 그 밑에 하위 제목이 두세 개로 적은 형태는 사실 추천은 안 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4개에서 5개 정도,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하위권 소제목을 5개 이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67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소제목이 7개라는 거는 이 글쓴이 본인 자체가 내용에 대한 정리가 아직 확실히 된 게 아니구나, 근데 단순히 피상적인 지식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판매 건수가 0건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은 괜찮거든요. 돈 버는 법과 관련해서 괜찮은데 아마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신다면은 이게 0건이 아니라 최소 100건 이상 이렇게 가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영상을 만약에 이분이 보신다면은 제가 지금 찝어드린 것만 바꾸셔도 판매율이 많이 높아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크몽 시장에 어떤 주제가 인기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맞습니다. 크몽에서는 돈과 관련된 전자책이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크몽 시장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전자책 시장으로 가려면 투자 노하우, 여기 전자책들 있죠? 창업 전자책, 뭐 기타 등등 있는데 보시면은 대부분 판매 건수가 50건이 되지가 않아요. 보이시죠? 50건 이상 뭐 판매한 사람이 한번 쭉 살펴볼게요. 없죠. 거의 없어요. 뭐 가격은 그래도 99,000원으로 이렇게 높여서 파시는 분들도 있고, 왜 이분들이 이렇게 조금씩밖에 못 팔까요? 이유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팔까 하는 걸 살펴보면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 아이템을 똑바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있네요. 우리 가게 살리기 위한 온라인 마케팅 왕초보 요약본 드립니다. 이런 거는 팔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크몽 전자책 시장을 분석해보면 돈 버는 법과 관련된 시장이 가장 수요가 높거든요. 그리고 수익도 높고. 근데 그 외에 다른 주제로 글을 쓰니까 이렇게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이제 잘 쓰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 돈과 관련된 주제로 하니까 벌써 10건 이상 판매를 하셨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일할 때는 10만원, 놀 때 5만원 버는, 이렇게 뭐 돈 버는 법으로 하니까 15만 9천원에 팔아도 8건이나 판매가 있는데, 요거는 18,000원에 후기도 안 좋고 24개가 팔렸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 과일 장사보다
더 많이 팔렸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을 만약에 2분 이상으로 좀 더 기타 뭐 사업 아이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를 잘 조절을 하면은 훨씬 더 크게 성공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게 불가능해요. 제가 아무리 잘 도와드려도 그 이 전자책을 진짜 뭐 월 500, 1000만 원 이렇게 버는 전자책으로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와 반대로 요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좀만 방향성을 잘 잡아드리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주제로 전자책을 쓰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전자책을 썼을 때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은요, 첫 번째 장점은요, 전자책을 씀으로써 기회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 전자책을 보고 뭐 와디즈 펀딩을 한번 다시 하자고 연락도 왔었고, 그리고 각종 강의 플랫폼에서 대표님의 PS 글쓰기가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PS 글쓰기를 주제로 우리 플랫폼에서도 전자책을 써달라, 아니면은 PS 글쓰기를 우리 플랫폼에서도 입점을 해달라 라고 말을 해주는 업체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수익화입니다. 자동화 수익. 여러분들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삶을 원하시잖아요. 저도 실제로 그런 삶을 원했기 때문에 전자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뭐 아무 일을 안 해도,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직장인 월급 이상의 돈이 제 통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다 전자책 덕분이었습니다. 사업 확장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도 전자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컨설팅까지 하고 있는데, 부가 컨설팅까지 하고 있는데, 컨설팅이 실제로 돈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제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0만 원 가까운 금액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매달 3명씩만 받고 있어도 매달 3명 뭐 마감이 빨리빨리 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자책을 쓴 다음에 고가의 컨설팅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 정말로 수익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무조건 전자책을 써야 된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점은요, 수익이 빨리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좋은 전자책을 써도 후기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소요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후기 달릴 때까지 뭐 10개, 20개, 20개 이렇게 달릴 때까지는 아무래도 초반에는 판매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방법을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무작정 전자책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전자책 쓰면 다 성공한다고 하니까 전자책을 그냥 PPT 주제나 아무 주제나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웬걸 한 달에 10만 원 수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수익이 전혀 거의 없다가 나중에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막 방법을 혼자 찾고 나서 보니까, 전자책도 성공하는 방법이 따로 있구나, 테크트리가 따로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됐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아셔야 된다, 올바르게 성공하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거를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를 먼저 제작해야 합니다. 전자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쓰는 것보다 목차를 먼저 만들고 본문을 써야 좀 더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종이책 구매 절차는 첫째, 서점에서 책 표지와 제목을 확인합니다. 둘째, 목차를 확인합니다. 셋째, 본문을 살펴봅니다. 넷째, 유용하다고 판단하면 구매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자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책은 종이책처럼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구매 절차가 다릅니다. 전자책 구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에서 썸네일과 제목을 확인한다. 둘째, 상세 설명을 확인한다. 셋째, 목차를 확인한다. 넷째, 구매한다. 구매를 결정하기 직전에 살펴보는 게 목차입니다. 본문을 확인할 수 없기에 종이책보다 목차 중요도가 높습니다. 1장에서는 전반적인 시장 분석과 뒤에 나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기초 지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2장부터는 컨셉을 담아내야 됩니다. 시중에 존재하는 지식에 찻잎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식과 내 전자책이 어떤 부분에서 다를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차별성을 고객이 납득할 수 있게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하는 부분이 2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장과 4장은 티를 컵에 담는 과정입니다. 티포트에 담긴 티를 필요한 양만큼 컵에 담은 다음 소비자에게 깊은 맛을 선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필터링하고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3장부터는 시장이나 문제점 분석을 논해선 안 됩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은 차를 마시는 과정입니다. 차를 마시고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5장만 살펴봐도 실력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5장은 안내 매뉴얼처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제가 전부입니다. 크몽 전자책은 잘 팔리는 주제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도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주제로 글을 쓰면 외면받습니다. 대표적인 비인기 주제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선천적인 재능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림 그리기 연습을 해도 미술가, 이미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미술가에 비해서는 천재 같은 미술가와 같은 그림을 절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 영역을 돈 주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적을 거예요. 왜냐면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특히 우리가 입점하고자 하는 크몽에서는 수요가 0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PPT로 전자책을 쓰면 당연히 팔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전자책이 과연 형편없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정말 종이책보다 가치 있는 것도 많을 거고, 그리고 실용적인 내용도 많겠지만 마켓 내부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기 주제가 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컨텐츠를 제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드릴 팁은요, 혼자서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입니다. 전자책 출간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혼자서 모든 걸 해내려는 거예요. 전자책 출간에도 코치가 필요한데요, 책을 쓴다는 것은 최소 100시간을 투자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진짜 전문가를 알아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전자책 전문가가 시중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 종이책 쓰는 법을 말하거나 싸게 많이 파는 박리담의 스킬을 알려줍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월 10만원도 벌기 어렵습니다. 전자책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첫 번째, 주제 선정, 두 번째, 컨셉, 세 번째, 목차 기획, 네 번째, SNS 마케팅, 다섯 번째, 플랫폼 전략 모두를 알아야 합니다. 전자책을 준비 중이시거나 판매 중이시지만 수익률이 낮은 분들이라면 컨설팅만 받아도 성공률이 2배 이상 높아질 겁니다.